두 번 방송했던 건데요. 앞에 빨간불이고요. 불박차는 우회전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입니다. 하지만 이거 넓어요. 넓어서 이 택시도 요 길로 우회전해 갔습니다. 불박차도 이쪽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사이드미러 접지 않고도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차 왼쪽 깜빡 켜고요. 또 앞에 차도 왼쪽 깜빡 켜고 있어요. 이 차들은 좌회전할 거예요.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왼쪽 깜빡 켜고 있죠. 앞차도요. 아이쿠, 어떤 일이에요? 이 차가 박혀 이만큼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서 좌회전 신호 들어옵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오니까 바퀴가 이쪽으로 감겨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차는 왼쪽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요. 이렇게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을 쳐요. 그런데 바퀴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걸 모르고 신호 바뀌자마자 그대로 출발하니까 불박차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신호 바뀌었죠? 출발하면서 에헤이 이런 아니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놔서 모르는데 왜 반대로 꺾어놓고 있대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정렬해갖고 출발해야지 그냥 오른쪽으로 꺾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밟았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오른쪽 공간으로 우회전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번 사고 상대편 100% 아닌가요? 상대선은 100대 0은 절대 인정 못한대요. 그래서 분시비 거치지 않고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가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앞차가 핸들이 틀어져 있었다. 그러다가 신호 바뀌기 전에 출발하면 팍 해갖고 불박차를 때렸다. 그러나 한개 차로에 오른쪽 공간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무리하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부드럽게 나갔는데요. 하여튼 무리하게 진입했다. 또 그리고 왼쪽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그 한개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불박차 보험사는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켜놔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바퀴가 상당히 오른쪽으로 꺾여져 있으므로 그걸 잘 봤어야 된다. 그럼 바퀴가 이렇게 돼 있네.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켰지만 저 그냥 출발하면 나한테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조심했어야 된다. 그래서 60대 40이다. 불박차에 40% 잘못이 있다. 보험사에 항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험사 센터장이 항소 안 해준대요. 항소해서 바뀔 가능성이 없대요. 항소해서 바뀌는 가능성 0.1%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본사에서 항소 승인도 안 해준대요.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100대 0 되면은 내 목숨 걸겠대요. 사모님께서는 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 그러면 90대 10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송하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90대 10의 가능성에 대해서 내 목숨과 우리 가족들 다 걸겠대요.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와이프가 이랬으면 저는 귀싸대기를 때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보험사는 항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실무자는 억울해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행히 1심에서 원고 보조 참가하셨어요. 그 원고 보조 참가인은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항소장 쓰셨어요. 이 항소장은 샘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조 참가인으로서 항소하실 때 또는 내가 직접 소송했다. 예컨대 자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내 차 망가진 거 또는 내 위자료 이런 거 내가 소송했을 때 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항소장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제로의 항소장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사건인지 써야 돼요. 특정을 해야 되겠죠? 사건. 그리고 등장인물. 원고가 누구고 그 다음에 피고가 누구고 그런 걸 써야 돼요. 원고 그 다음에 지금 원고 보조 참가인이죠. 피고 그리고 누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뭐에 대해서? 내가 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1심 판결에 주문을 쓰는 게 주문. 주문이라는 건 얼마 지급해라, 청구 기각, 나머지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제로의 항소장, 사건 번호, 원고 피고, 그리고 누가 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한다, 원 판결의 표시, 주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주문만 표시하면 돼요. 이유까지 다 쓸 필요는 다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왜 항소하는 거냐? 뭐 해달라는 거냐? 항소하는 취지. 거기에서 나는 100대 빵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100대 빵이면 전액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왜 60%만 인정했느냐? 나머지 진 부분, 나머지 다 인정해라. 다 달라. 즉, 원판결 중 내가 진 부분은 취소한다. 원고 패소부를 취소한다. 그리고 진 거, 그만큼 돈 줘라.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이에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본분 승돌리까지는 5%, 그 다음부터 다감날까지 12%의 돈을 이자를 지급해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전부 다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요거 돈에 대한 것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형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 예, 나중에 제출할게요. 언제? 6월 17일 누가 항소한다. 도장 찍고 그다음에 그 법원 어느 지방법원 여기다 항소부라고 쓸 때도 있어요. 네,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기준. 잘 쓰셨어요. 이게 포맷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100대 0이 아니라 나는 한 80대 20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그 20% 해당되는 거 일부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한다. 예. 그리고 얼마를 지급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전부 다 취소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쓰는 항소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소장, 원고, 누구누구. 소송대리인 있을 때 소송대리인 이름 쓰고 주소 씁니다. 원고가 항소한다는 거죠. 피고가 피항소인이라는 거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번호를 제일 위에 쓸 때도 있고 밑에다 쓸 때도 있는데 위에다 쓰는 게 더 좋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 선고됐는데 패소 부분에 불만이다. 그래서 항소 제기한다. 그래서 주문, 원심 판결의 표시, 주문. 자, 이렇게 주문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소 취지. 자, 아까는 전부 다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 우리는 이거 어차피 다 이기긴 어렵겠다. 그러면 1심에서 4억 원 이겼는데 2억 원 더 이겨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8억 청구했어요. 1심에서 4억 인정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는 못 이기겠지? 그래. 그러면 2억 원만 항소하자. 그럴 때는 패소 부분 중에 일부를 취소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100대 빵이다 아니다 할 때는 전부 패소한다. 전부 취소하라고 그래야 돼요. 피고는 그래서 2억 원 항소해서 2억 원.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라. 그리고 모두 다 피고의 부담을 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자, 우리는 본인이 항소할 수도 있고 소송 대리인이 항소할 수도 있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 변호사 3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항소를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기준. 그리고 항소 이유를 지금 써낼 거냐, 나중에 써낼 거냐. 보통 항소 이유를 나중에 써냅니다. 근데 저는요,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일단 항소장만 제출해라. 그런데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고 좀 여유 있을 때는 항소 이유를 조금 써내야 돼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몇 줄만 써놓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항소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깜빡 까먹고 항소유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그런데 까먹고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페널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조금은 써내는 게 좋습니다. 예, 저희 아까 보여드린 저희 거는요. 요거는 급하니까 날짜가 지금 급해요. 항소유를 지금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먼저 항소장부터 내라. 그러나 이건 어차피 미리 이건 항소하자. 판결문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하기로 했으면은 그럴 때는 항소유서를 제가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는 항소유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뭐예요? 자, 저부터 보시자고요. 이곳은 하나의 차로이지만 그러나 오른쪽 공간으로 승용차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에 바짝 붙었기 때문에 앞에 차가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저도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제가 먼저 지나왔는데요. 여기서 상대차를 지나고 있는데 그때 상대차가 내가 이미 왔는데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이미 그 차 옆을 지나왔어요. 그 차에게 아무런 방해되지 않고 근데 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겨 있는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해서 사고 난 겁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상대편 보험사가 아니라 1심이죠. 상대편 보험사가 주장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인 거예요. 1심 판결은 오른쪽 공간으로 무리하게 지나갔다는데 저 무리하지 않고 여유 있게 지나갔고요. 앞에 차도 지나갔고 저도 지나갔고요. 두 번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오른쪽으로 하나의 차로에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상대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통이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왼쪽으로 비켜주면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거기다 뭐 사이드미를 접고서 억지로 보도블록을 타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1차로에 오른쪽 공간이 있고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으면 그렇게 우회전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상대차 1차로 차에 방해되지 않고 이미 충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상대차가 그냥 바퀴 간격을 못 보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바퀴가 간격을 봐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저렇게 바퀴 간격이 거꾸로 가면 그 왼쪽으로 출발하는 차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운전할 때는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지렁이가 가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보고 앞에 있는 차들을 보고 그렇게 지나가지. 그리고 양옆에 공간을 보고 가지 바닥을 보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저 바퀴가 조금 그리고 바퀴가 완벽하게 넘어온 것도 아니고요. 바퀴가 조금 넘어왔어요. 이게 뭐 완벽하게 넘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퀴가 커서 버스나 트럭 바퀴 좀 이딴만큼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요거는 설서 이럴 때 차가 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저 바퀴까지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오른쪽 공간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해서 완전히 빠져나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옆에서 팍 때리는 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지 제가 오른쪽 공간으로 지나간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미리 써내세요. 미리 써낼 수 있으면 미리 써내세요. 시간이 없으면은 나중에 써내야 되고요. 근데 아이고 내가 저 1심 판사한테 너 판결 잘못한 거 기분 나쁘다라고 내가 미리 다 보여주기 싫다.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내 원심 판결은 그 오른쪽 공간으로 가는 게 정당화되지 않고 그리고 오른쪽 바퀴에 감겨진 거 그걸 못 본 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오른쪽 공간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어느 운전자라도 저럴 때는 오른쪽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모든 운전자들이 저런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전부 다 불법입니까? 그리고 그 차에게 방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원고 차량에게 잘못이었고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그렇게 짧게만 먼저 써내시고 나중에 추가로 또 써내셔도 됩니다. 이번 편을 통해서요. 우선 항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항소 이유를 처음에 써내는지 나중에 써내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간단하게 써내고 우선 간략하게 써냈어요. 짧게.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더 준비서면을 써내는 거 그게 좋습니다. 저도 저희 사무실에서요. 항소 이유를 처음에 항소장에 짧게 쓰라 그래요. 핵심적인 것만. 예컨대 과실 비율 몇 대 몇을 했는데 불만입니다. 이것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얼마만 인정했는데 이것은 장애가 몇 % 인정되어 옳겠습니다. 개호에 대해서 하루에 0.5인 인정했는데 개호 1인이 옳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얼마 인정되는데 얼마를 인정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불만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써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상세하게 써냅니다. 항소장 찾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네, 잘 찾으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그 센터장께서 보상 30년 하면서 항소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에 혹시라도 90대 10이 나오면은 본인과 가족까지 걸었는데 그건 그냥 한 얘기겠죠. 네, 여태까지 보니까 항소심이 잘 안 바뀌더라. 왜 안 바뀝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항소심에서 바뀌는 게 한 20-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보험사에서 항소하는데 뭘 보조참가인이 항소라고 그래요? 보험사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소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보험사가 그냥 끝내자는데 뭘 그렇게 귀찮게 해요? 그럴까봐. 그럴 가능성 일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사고 100대 빵이냐 아니면 불박차에게 한 1-20%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